1번은 소유권 이전, 2번은 바로 지상권 나옵니다. 존속기간을 살펴보니까 존속기간이 98년부터 2028년까지랍니다. 10년만 기다리시면 없어집니다. 그냥 10년 기다리면 없어지는 지상권이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냥 찬성하겠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없어지면 낙찰받을 수가 없겠죠.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이 있죠. 98년에 지상권 잡아놓고 2011년에 근저당을 잡아놨네요. 자, 이와 같이 1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낙찰받고 잔금 내고 등기를 받아봤을 때 지상권이 그대로 살아있고, 그리고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2028년까지는 내가 건물을 또는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저 지상권은 권리자가 농협입니다. 근저당도 농협이고요. 그러면 농협이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고 예상이에요.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농협이 한 거 아니야? 또는 은행이 한 거 아니야?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지상권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말소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. 그냥 일단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낙찰되고 근저당권 없어지면 지상권도 쟤네들이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? 라는 또 하나의 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? 1번 하수, 2번 중수, 3번 고수로 나누겠습니다. 자, 하수. 의문이 있든 없든 입찰은 안 합니다. 왜? 배운 게 인수니까. 맞죠? 저거 써놓지도 않았는데, 소멸여부에. 하여튼 소멸여부에 써있든 안 써있든 선순위 뭔 권리가 있다면, 자, 하수, 즉 초보가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일단 가격은 싸질 겁니다. 경쟁도 없거나 덜할 거고요. 중수입니다. 중수는 의문을 깊게 갖고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. 탐구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면 뭘 할까요?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입찰하고 싶은데 저 지상권이 계속 걸려. 뭐 학원으로 갖고 온다 이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이 저 없다고 생각하고. 예. 난 누굴 만나볼 것 같은데? 그렇겠죠? 저 같으면 농협을, 제가 이때도 저 있었고 이때도 저 있었고 이때도 저 있으니까 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예요. 한 보니까 이거 만나봐야 될 것 같아. 그 농협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담당자니 지점장님이 만나보면 이게 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. 더 나아가서 뭐 말소시켜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럼 제가 제안을 합니다. 그러면 저 불안하니까, 저 아직 중수 중에 초보거든요. 불안하니까 말소 좀 시켜주세요. 그럼 내가 입찰 들어갈게. 그럼 농협이 네, 그리고 말소 시켜줄까요? 죽어도 안 해줘요. 그런 걸 모르고 있고 해주겠다는 얘기하지만 먼저 말소 시켜주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구두로만 약속을 한 거니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합니다.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토지는 좋은데.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먼저 말소시켜주는 게 불가능하다면 낙찰받고 말소시켜주겠다는 계약서를 하나 쓰시죠. 그거는 들어줄까요? 좀 그건 반반인가요? 그러면 이 농협이나 이 은행도 회의나 상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야, 이게 말소가 안 된단다, 야.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. 자기 변호사들. 그럼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럼 이제 변호사들, 법조인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써주세요. 낙찰 받게. 아무 문제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똑똑한 담당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, 아니면 똑똑한 중수가 나오기 시작해요. 네가 안 해줄 거야?
나한테도 안 해줘? 그럼 뭘 얘기합니까? 너 이거 지상권 때문에 계속 유찰될 거야. 그러면 나한테 해주기 싫으면 법원에다 신고를 해. 낙찰되면 말소시켜주겠다는 동의서를 하나 제출하라는 거예요. 그 담당자가 그랬던, 제가 그랬던 그 과정의 절차가 과거에 꽤 있었죠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위 지상권이라면 이것도 선순위 지상권이죠. 1년 빠릅니다. 그런데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, 자, 지상권에 대하여는 말소 동의서가 제출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즉, 낙찰되면 뭐 신경 쓰지 마, 낙찰자들아, 또는 입찰자들아, 내가 그거 자동으로 없애줄게 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. 좀 전에 그 물건은 아니었지만 이 물건은 동의서가 제출됐죠. 누군가가, 중수가 힘을 썼던, 누가 아이디어를 냈던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. 자, 중수는 뛸 듯이 기쁩니다. 왜?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해서 뭔가 결론을 만들어놨죠. 근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뭡니까?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? 중수가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문제라는 거야.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건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? 이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? 그러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중수 때 항상 경험이 없는 지식의 중수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. 죽 써서 그렇게 해준격이죠. 이해 가시죠? 자, 그래서 결론 내봅니다.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근저당권이 같은 자라면, 아니요, 조금 다르게 할게요. 같은 금융권이라면 이건 반드시 제한하는 권리이기에 낙찰받고 없애자. 없앤다는 약속받고 하면 여러분들 주 목적이 사라지니까 낙찰받고 선낙찰 후 조치입니다. 무조건 가능하다. 됐죠? 무조건 가능합니다.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이야. 그럼 안 됩니다. 자,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.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근저당권이 같은 사람인데 개인이야. 자,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주려고 지상권을 잡았어요. 그리고 제가 낙찰을 받고,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제가 낙찰을 받고 너 돈 빌려주려고 지상권 잡은 거지? 라고 하면 아니요?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은행은 돈 빌려주는 기관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개인은 아니요?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 골치 아파집니다. 그래서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근저당권이 같은 금융권이라면 무조건 성낙찰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다르거나 개인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.